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기부대입니다. 자, 오늘 2018년 첫 해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개장을 하면서 해외 선물도 거래를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PMI 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각종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장 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2시간 동안 탄탄한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다양한 참여 방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편리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더욱더 특별하게 오늘의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직접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2018년 첫 방송인데 오늘 첫 방송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 마지막을 함께 했고요. 2018년 첫 방송을 함께 하네요. 되게 상당히 좀 의미가 깊고. 그러네요. 네. 부담도 많습니다. 부담도 많고.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었고요. 시장이 또 제가 2018년에 새로운 각오를 또 드리는데 2017년에도 항상 시장에 새로운 화두를 맨 먼저 이 서울예 TV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갖가지 얘기들 드리면서 비트코인에 관련한 얘기도 많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도 이렇게 시장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려고 하는데 네. 마침 오늘 화두 하나 걸렸어요. 또 화두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이따가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 첫 방송도 김정철 해설위원님 함께 하는데 정말 의미가 뜻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는 김경윤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이제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투자 심리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뉴스들도 굉장히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새로운 해의 시작 어떤 뉴스들 올라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안에서 2018년도 첫 소식과 첫 이슈에 대해서도 시작이 중요한 만큼 그 시작을 저희 신세계가 단단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경윤 PD와도 함께 하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은 또 2018년 첫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그 어느 때보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왕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왕입니다. 네, 오늘 첫 방송 함께 하시는데 인사 말씀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무술년 첫 해 여러분들과 같이 신세계를 하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좋은 시황하고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잘 하면서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첫 방송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는 만큼 올 한 해 승승장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출연진 분들과도 모두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11시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시장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S&P 500부터 보실까요? 자, 2685.50포인트로 0.65%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도록 하죠. 유로FX는 1.2 가격대 돌파 이후 1.2108.5달러로 0.44%의 강보합권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볼까요? 자, 나스닥도 역시나 S&P와 마찬가지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S&P 비교해서 더욱 탄력적인 모습이죠. 6,434.75포인트로 0.78%의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골드 1,300달러가 돌파하면서 1,315.9달러입니다. 0.82%, 83%까지 오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60달러 돌파합니다. 60.37달러로 0.43%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본장에서의 각 주요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 국내 최초로 시세 알려드리는 종목이죠. 비트코인 선물지수도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비트코인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은 3% 가까이 빠지면서 14,05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휴 이후에 달라진 시장 흐름 지금 한눈에 좀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 1,300달러 돌파를 하면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0달러 돌파와 함께 60달러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선 나스닥과 S&P 모두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흐름으로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현재 시장 흐름을 좀 살펴드렸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모든 종목들에서 좀 주요 가격대를 상승 터치를 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꼽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각 어떤 뉴스들이 외신 쪽에서 나오고 있는지 김경희 PD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영국 쪽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12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6.3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라는 보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로가 달러 대비해서 1.20달러로 20달러 초반에서 지금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작년 고점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달러에 대한 전망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에서 달러가 2018년에 5% 정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다음으로는 원유 소식입니다. WTI가 새해에도 강세를 보이면서 2년 6개월 내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PMI 데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PMI 쪽에서 PMI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영국 12월 제조업 PMI는 56.3으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시점이라는 것. 그리고 유로 달러가 1.20달러 초반의 상승, 작년 고점에 대해서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부분까지 현재 지표와 그리고 이슈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이제 11시 4분, 5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3월물로 보시면 되는데요. 트럼프의 무역제재 발언 여파에 하락이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0.62%의 상승세 2,685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FX입니다. 2018-22 테이퍼링 기대 속에서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도 역시나 1.2 가격대 지지가 되면서 1.1106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6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도 60달러를 지지가 되면서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의 고가도 60.2074까지 올라가면서 후반대 가격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60.37달러로 0.43% 강보합권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온스당 1,300달러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세를 좀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시점입니다. 현재 구간은 1,315.7달러로 0.81%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각 종목들 간의 주요 가격대 터치를 하면서 이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각들 종목의 흐름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점검을 도와드리면서 저희가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S&P 500입니다. 전일 좀 윗꼬리 길게 좀 달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대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가면서 원위치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전에 횡보했던 가격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모두 만장일치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어요. 자, 2018년 첫 방송일이고 첫 이슈 지금 모두 만장일치가 나온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S&P에 대해서는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김경윤 PD, 이전에 연휴 때 나왔던 이슈까지 또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일단 다우 지수 선물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105포인트가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왔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17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처음부터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각각 좀 소폭의 상승을 하면서 지금 모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지난 금요일이었죠. 2017년 마지막 장에서는 지수 선물이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가 바뀌면서 좀 투자자들이 좀 경쾌한 무드로 이렇게 좀 새로 시작을 하자라는 마음가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를 보면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딱히 투자 심리를 굉장히 흔들 만한 경제 지표는 예정된 게 없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대신에 투자자들은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북한에서의 그 어떤 갈등에 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의 그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고 보는데, 김정은이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게 자신의 책상 위에 핵폭탄 버튼이 있고 북한이 위협받는다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긴장감이 커지나 싶었는데, 이후 이제 김정은 쪽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국과의 대화에 응할 것이다라는 좀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좀 긍정적인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전반적인 심리가 있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제조업 PMI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히 예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외신에서 생각할 때는 2017년에 좀 지수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무드가 좀 이어질지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 주 시장 흐름에 좀 주목할 전망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적인 전망 기사가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한 16개 정도의 종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5% 정도는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군들을 지금 뽑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당신에게 너무 좀 위험성이 큰 투자처라면 올해 이 종목들에 좀 투자해보기를 권한다라는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 종목에는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 관련 기업, 그리고 제약회사로 크게 좀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온라인 여행사, 그리고 첨단 기술 기업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선정 기준은 매우 간단한 방법론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은 S&P 500에 속해 있으며 작년 12월 15일 기준으로 그 종가 대비 올해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기업으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꼽은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7년에 지금 지수가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 종목들은 저평가됐다라고 지금 평가받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원유 쪽에 그 천연가스 시추 관련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감세안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대되면서 또 글로벌 경기가 성장하는 것에 또 힘입어서 올해 호조세의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2017년도에 가장 좀 큰 힘을 썼던 기술주는 올해도 좀 전망이 밝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특히 클라우드 기반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쪽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18개 종목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좀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시추 기업군이 상당히 많고요. 뭐 바이오테크 그리고 드물게 좀 이 접시 그 TV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제약회사 그리고 컴퓨터 데이터 스토리지 컴퍼니 그리고 역시나 내추럴가스 프로듀서 뭐 이런 식으로 각 종목군들을 이렇게 18개를 나눠놓고 있는데 역시 AMD도 함께 보이고 있고요. 크게 나누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제약회사 기술주로 올해 좀 상승을 할 그 여력이 보이는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 2017년, 지난이라고 하니까 정말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은데 지난 2017년 뭐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증시에 대해서 또 이은 2018년도에 그런 전망도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첫 주는 일단 거래량이 좀 한산한 가운데 다음 주에 대한 거래량과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그 다음에 전망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증시 상황인 만큼 이제 2018년도 주도할 종목들과 그런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원유, 시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이런 각종 기술주에도 여전히 뭐 강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이슈 점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같은 의견입니다. 오늘은 뭐 만장일치 업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고 있기 때문에 S&P 500에 대해서 해설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특별히 S&P이기 때문에 네. 상승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요즘에 좀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는데 애플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애플 때문에 문제 생긴 걸 떠나서 지금 연말에 12월 30일 날 있었던 장을 보면은 사실 고드만삭스 때문에 좀 S&P가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빠르게 극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수 상승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는 건데 근데 정고점이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정고점이 좀 부담스럽고 선물로 봤을 때 정고점이 부담스러운데 이 정고점을까지는 좀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이제 업을 들었던 거고요. 급등하기는 어렵다. 급등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시장은 점점 오늘 제가 상당히 재밌는 제목의 리포트를 하나 봤는데 클라이막스를 향해라는 리포트를 봤는데 올해가 아마 2018년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다가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의 사이클상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 보통 한 8, 9년 정도 상승 불장, 그러니까 강세장 지속하다가 하락의 이슈가 나오는 그런 장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올해가 하필 또 9년째 9수죠. 예, 9수인데 일단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국내 시장도 오늘 좀 힘차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 거래일에 지수가 상승하면 그 해가 보통 상승하는 경향이 높아요. 높다고요? 작년도 그랬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상승한 게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는 양시장 모두 상승했잖아요, 네. 오늘. 네. 그러니까 첫 해 거래일이 상승하면 그 해가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았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높은데 오늘 시장의 이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지수가 상승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조금씩 이렇게 힘을 응축하면서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쉽게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나온다고 치면은 채권을 좀 보셔야 되는데 채권 금리가 이제 플래티닝해지면은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좀 적어지면은 그러면 약간 좀 그때부터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남았다. 아직까지 좀 남았다 보여지고 있고 주변 여건 상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유가가 올라주는 부분 때문에 S&P 주로 에너지 업종이 상당히 타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대적으로 봤을 때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애플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애플을 제외하고 나머지 또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가 또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는 뭐 특별히 수요적인 이슈에서 뭔가 문제 생긴 게 아니라 애플의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잠시 삽질이라 해야 되나요? 삽질했다. 뭐 이렇게 딴짓. 좀 뭐 이렇게 좀 네. 다른 짓. 네. 방송용어로는 이제 다른 잠시 약간 괜히 쓸데없이 그 성능 저하 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수요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될 악재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S&P 같은 경우도 상승 고점 부담까지는 있지만 전고점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S&P이기 때문에 좀 상승으로 좀 보신다. 일단 뭐 고점 부담감은 있지만 뭐 이런 무난한 상승을 좀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전고점 쪽에서 네. 약간 거래량이 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물대 돌파하기에는 약간 좀 괜찮지 않나. 매물대가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뭐 그런 증시에 대한 흐름도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상승을 했는데 올 한 해 뭐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그런 분석도 도와드렸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 드렸는데요. 자, 미국 쪽의 뉴욕 증시는 새해 첫 주에 이 고용 지표와 그리고 FOMC 의사록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뭐 이슈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도 역시나 뭐 같은 의견인데 일단 뭐 추가적으로 정고점 그 이상의 좀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일단 랠리에 대해서 지지가 되고 있고 여기서 좀 악재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무난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과 첫 주에는 좀 거래량도 한산하고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S&P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좀 분별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오늘의 개장이 뭐 13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뭐 당연히 개장 이후 다시 한번 살펴드려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현재 업을 들어주신 이유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좀 매매적인 포인트도 나올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시죠? 네, 일단은 해설위원님 말씀도 들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이제 사이클을 이어갈 것이다. 이제 하방에 대한 모멘텀 그런 네. 이슈화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사실상 지금 상승에 대한 이어가는 부분을 끊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생각도 고점 갱신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걸 가능성을 보고 사실 이제 좋은 자리를 찾아야겠죠. 이제 매수를 보려면은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찾기보다 저는 일단은 기술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스팬 자리를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자리를 찾는 것이 더 옳은 순서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지금 며칠간의 하방으로 내려오는 추세가 그렇죠. 한 차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일목상 이제 선행스팬을 뚫고 올라갔을 때 추후에 그 다리에 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은 지금은 상방으로 보고 있지만은 좀 더 안전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어쩌면은 지금 하방에 대한 포지션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시고 선행스팬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면 그 추후에 자리를 노려보는 것이 매수 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랠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으로 상승을 좀 들어주셨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매도적인 포지션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만큼 뭐 단기적으로는 뭐 매도에 대한 하방 쪽이 조금 더 열려 있고 하지만 여기서 매수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이 선행 스팬이 다시 뚫고 올라왔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적인 관점은 열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좀 시장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이후에 매수적인 관점은 더욱더 좀 확실한 자리를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S&P 500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는 이 랠리가 뭐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좋은 자리를 봐야 한다라는 점까지 공통적인 의견 전달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상승세를 가파르게 이어오고 있는 유로FX입니다. 자, 유로FX 일단 1.2 가격대 돌파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여력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구간도 0.38%의 강보합권인 1.2101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ECB 테이퍼링 기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빠르게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해솔녀님 홀로 다운이고요. 지금 이렇게 마스터님과 저 그리고 김경민 PD까지 업에 대해요. 감사합니다. 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유로인데 다운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아, 고점 부담 있다. 뭐 이렇게 얘기 고점 드립니다. 부담. 근데 네.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의 공백을 좀 일정별로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지금 이 유로화는 딱 지금 달러 인덱스만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화두를 하나 던지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여기서 제가 던질 화두는 아니고요. 5일에서 던질 건데 요것도 약간 연관에 있습니다. 연관에 있는데 얘기를 좀 드리자면 유로 같은 경우가 2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부담이 생기는 자리인데 네. 지금 이 부담이 생기는 이 넘어간 자리를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일정을 좀 보자면요. 내일 일단 FOMC 의사록 나와요. 별 기대 안 합니다. 별로 이 부분에서 달러와 강세를 이끌 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5월에, 아니 5일이죠, 5일. 5일이면 지금 말이죠. 이번 주 말인데, 5일에 발표될 일단 유로존 CPI, 이랑 PPI, 12월 CPI랑 11월 PPI, 이 두 개에 대한 약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가 반락이 나올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영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가셔야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유로의 강세를 이끌 요인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물론 약간 상당히 위험한 자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 국면에서 이거를 거의 변곡을 잡는 추세 반전을 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일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CPI나 이쪽에서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만약 여기를 놓쳐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중순까지 이벤트가 상당히 비어버려요. 유로존 이벤트가 좀 비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어버리면 추가적인 고점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ECB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걸 좀 얘기 드리고 싶고, ECB 통화예측회까지 이번 달 25일이거든요. ECB 통화예측회가 25일인데 25일까지 이번 주 주초 5일에서 6일, 아니 5일에서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넘어가는 이 사이에 유로존 CPI나 PPI 나오기 전까지 이걸 못 잡으면은 중순까지는 그냥 열려버리고, 그게 지나면은 CPI 확정치랑 그 다음에 몇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 지표는 좀 약하다 라고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요 가격대를 잡아놔야 유로존 22에서는 상당히 정책 쓰기에는 좀 편한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달러가 좀 도와줘야 돼요. 달러가 도와줘야 되는데, 달러와의 추가적인 약세를 좀 지지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내일 FOMC 의사록에서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다운은 여기서 이제 바로 밀려서 한 주 동안 쭉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은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는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같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주 후반으로 갔을 때 CPI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상승세가 한번 진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달러화를 여기서 반등시키는 모멘텀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엔화, 지금 우리가 유로화만 계속 보고 있는데 엔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화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엔화도 지금 저점에서 지금 살짝 반등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가, 사실 엔화가 지금 최근에 그 달러하고 달러 인덱스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유로화는 추가적으로 더 슈팅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 자체가 골드랑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일단은 추가적인 강세 요인들, 그러니까 이 유로존 자체가 경기가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도 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로화는 좀 크게 올라가는 거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달러 인덱스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엔화에서도 현재 지금 상단에서 지금 저항 라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맞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바로 하락 추세로 쭉 일주일이 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후반부에 반전의 포인트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조심스럽게 하방을 드립니다. 네. 오늘따라 좀 약해지네요. 오늘 강하게 얘기하는 편인데. 네. 네, 워낙
많은 변수들이 좀 얽히설키 있어서 그런 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뭐 가장 뭐 첫 번째 이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달러 대비해서 그리고 유로존의 이벤트 그동안의 시간 동안의 공백 그 다음에 ECB까지 이어져야 하는 그 흐름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좀 조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네. 유로화가 상승하면 유로존이 좋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지금 이탈리아도 문제가 많고 이탈리아가 이대로 봉합돼서 잘 끝나가나 했더니 지금 유로 오르는 것 때문에 서서히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을 ECB가 정말 골치 아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경계하지 않을까.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공백을 좀 잡지를 못한다면 상방적으로 너무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전에 김정철 해설위원이 나오셨을 때도 1.2 위로는 좀 유로존 안에서 뭐 그렇게 좋은 가격대가 아니다. 항상 경계할 것이다. 그런 가격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심자분들도 함께 잘 이해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슈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다운에 대한 의미는 이런 고점에 대한 부담감, 좀 경계감 속에서 상방 쪽으로 좀 제약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에 대해서 올해 달러 대비해서 유로는 상방 쪽으로 더욱더 잘 나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 김경희 PD, 뭐 역시나 네. 오늘도 업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달러 약세가 이어져서 올해 역시 지금 달러가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유로가 지금 4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뭐 달러 약세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고 유로존의 좀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이후에 유로에게는 달러 대비 최고의 해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유럽 경기가 좀 호조세를 보이고 ECB가 좀 점진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서 유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그런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지금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펀더멘털적으로 유로를 끌어올리는 요인인 유로존에 대한 긍정적 경기 전망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발표된 유로존의 1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60.6으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 예비치와 지금 동일한 수치라고 하고요. 좀 중요한 점은 IHS 마켓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유로존의 제조업 PMI 지수가 1997년 중반 그러니까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집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20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뭐 유로존 전 지역에서 지금 기업 여건이 좀 호전되면서 PMI 역시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소시에테 제네럴 쪽에서 유로에 대한 2018년 전망치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8년 중반까지 유로가 올해 좀 1.25달러 전까지는 일단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상방적으로 1.25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도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고 유로존에 대한 그런 경기 지표라든지 경기 호전 상황에 대해서도 상방적으로의 분석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저도 역시 유로FX 뭐 상방적으로 봤는데요. 자, 오늘 뭐 초반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가격대 좀 눌린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끊어 가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단 1.2 초반까지 눌렸을 시 매수적인 관점으로 오늘의 고점 안에서 좀 짧게 끊어 가시는 매수적인 관점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2002099.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 FX.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 구간에서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마스터님 역시나 업을 들어주셨습니다.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2018년도의 정책 자체를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네네. 지난달 일단은 12일이었죠? 네, 네. 13일. 여러분들 지난달 이제 13일 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집중하냐면은 지금 미국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올리려고 해도 상황 자체가 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 자체가 굉장히 저조해요. 상황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2%대를 달성해야 되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1.7%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을 내고 싶다면 잘 네, 보세요. 네. 작년 17년도에 한 해의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어김없이 금리 인상하는 날에는 달러가 떨어졌어요.
이 패턴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사이클 자체는 달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떨어지는 사이클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금리가 인상하면은 실질적으로 달러가 매도세가 이어지고 유로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집중해야 할 차트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길게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러면 12월 이제 13일 날 인플레이션을 좀 집중을 해야겠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1.7%가 나왔어요. 오히려 지금 상승을 계속적으로 기대하는 마당에 1.7% 0.1포인트가 떨어진 마당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 발표가 난 뒤에 FOMC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 다음에 금리는 인상은 하는데 추후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얘기를 나오면서 달러가 이제 하방 추세로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걸 보셔야 되냐? 자, 지금 자체에서 매매 이제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 좀 짓는 거는 무리고, 그러면은 이번 달에 가장 핵심적인 또 지표는 12일 날 있을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한 차례 더 이제 동결 효과만 나온다면은 달러가 더 추가적으로 하방 자리가 열릴 거예요.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조금 자료를 준비했는데 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자,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마당에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이제 저조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상황 자체를 조금 아이러니하게 봐야 돼요, 저희는. 왜냐면은 이제 미국 지표가 실업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미국 지표가 호조인 상황에서 앞으로 저희는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지속적으로 예측을 해주면은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유로를 매수적 관점으로 보는데 금리 인상하는 시기가 예상이 된다면은 그때 유로 매수를 보는 걸 제일 좋게 봐요. 상대적으로. 네. 왜냐,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달러가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기엔 너무 내용이 길다 보니까 네. 지수에 대한 이제 얘기이므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차트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방으로 올라갈 것이라고는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1.7% 지금 이제 FOMC에서 기대하는 거는 2%인데 지금 현재 1.7%거든요. 그럼 미국 금리는 지금 1.5%예요. 상황 자체가 뭐냐면 이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왜냐면은 인플레이션 자체는 항상 금리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격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예상컨대 이번 연도 3월 1분기에는 금리 인상이 굉장히 희박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네. 그럼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사실 결론만 따져서 얘기할게요. 이런 이제 차트 자체는 제가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네네.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2018년도 1분기 내 2% 도달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2분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뜻은 뭐냐면은 이번 1분기 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차트상으로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이 하방 자체가 어디까지 꼬꾸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저조하게 나오면은 지속적인 하방이 예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까 전에 해설위원님께서 말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로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유로존 내에서. 네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 테이퍼링을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방으로 가는 거 한 차례 누르겠다는 거예요. 유로존 자체에서.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제 생각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엄청난 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유로를 매수 관점으로 쭉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달 내에도. 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과 좀 상관관계에 대해서 금리 인상 그리고 유로의 가격까지 이런 각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또 복기를 해주시면서 전반적인 이해를 좀 도와주셨는데 앞으로의 올해에 대해서도 유로에 대해서는 좀 상방 쪽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또 못다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2부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알아봤는데요. 현재 시각 34분, 35분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 이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개장 시세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세 살펴보도록 하죠. S&P와 나스닥 지수부터 볼게요. 일단 S&P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방향 잡아가고 있는데요. 2682.50포인트로 0.53%의 상승세입니다. 자, 뉴욕 증시 본장에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다라는 속보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스닥은 탄력이 S&P 비교해서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같은 흐름입니다. 6,429.75포인트, 6,43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살펴본 유로 FX 역시나 1.210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0%의 강보합권이고요. 자, 골드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0.78%까지 올라가면서 1,315.3달러입니다. 장 시작 전에 있었던 상승세보다는 소폭의 좀 눌림 구간이지만 상승세는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 골드 살펴보셨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살펴보시죠. 크루드오일 더욱더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60.40달러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0.48%까지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개장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개장과 함께 현재 시세 좀 빠르게 살펴보셨는데요.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10분 정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있어서는 좀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방 쪽으로 가고 있네요. 네, 상방 흐름을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방이 쭉 위로 뽑을 거다.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조금씩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유가의 상승세 흐름 때문에라도 에너지 업종 좋다라는 부분. 그 다음, IT는 어차피 지금 수요가 좋아요. 수요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IT 수요를 견인할 만한 이슈가 이제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에 CES가 있기 때문에 CES 2018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 기점으로 해서 또 IT 관련주들이 또 들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들썩여야 되는데 지금 애플 때문에 한 대 맞은 거예요, 지금. 한 대 맞은 건데, 애플 이슈가 좀 진정되면은 나머지 이제 기술주들도 조금 같이 흐름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셔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재채기 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항상 다들 이제 이 랠리에 찬물 끼얹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뭐냐.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최근 가격이 조금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지부진하고 있고, 이른바 이제 방송 용어로 적당하지 않습니다만은 잡코인이라는. 알트코인이죠. 정확히 용어로 얘기하면 알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좀 많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출발 상황을 보면은, 골드가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하방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조만간 어떤 반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가 5일 얘기할 때 제가 하두를 하나 또 던지겠습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이슈 때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현재 구간 다양한 이슈 좀 점검을 도와드렸는데 역시나 애플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좀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코인에 대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일단 비트코인 주요 통화로는 주요 코인으로는 일단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이제 그 밖에 좀 소량의 그리고 저가의 그런 알트코인이 최근에 다시 좀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까지 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얘기 하나 드리자면 현재 코인 선물 시세가 현재 우리나라 현물 거래소 시세보다 살짝 높습니다. 높죠. 이 부분 한번 얘기 한번 드릴게요. 우리 서울예TV 이 방송 아니면 얘기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시세 살펴보시면서 현물과 이 선물 간의 그런 갭을 좀 또 설명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구간 개장이 됐는데 김경영 PD 개장 소식 들려오는 거 있나요? 네, 혹시 지수 선물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우가 지금 100포인트 넘게 지금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지금 이어서 S&P 500 역시 0.4% 상승을 하고 있고 가장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섹터는 테크 그러니까 기술주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0.4%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분석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2017년도에 봤던 그 어떤 지수의 상승세에 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지금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법인세 감세 같은 이런 안으로 인해서 지금 좀 어닝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분석에 의하면 지금 달러가 굉장히 좀 계속해서 하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수출 기업들이 많이 좀 이득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 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함께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수에 대해서 본장에서도 3지수 모두 상승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수 선물 안에서도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승은 이전에 2017년 연말의 랠리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어닝 시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수출 기업 쪽에서는 일단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요인이 현재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양 지수 모두 선물 쪽에서도 상승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앞서서 해설위원님은 이 전고점 큰 슈팅은 나오지 않을 그런 상승세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지금 사실 오늘 당장에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네. 개인적으로는 내수 관점을 보시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일단은 포인트 하나 말씀드렸었는데 포인트를 지금 찾기보다는 사실 네. 스팬을 뚫고 스팬을 뚫고 내일 찾는 게 더 안정적이에요. 네. 지금 사실 CCI가 올라온 마당에 큰 상승에 여기서 지금 매수장으로 가고 있다고 해갖고 여기서 다 오른 장에서 이제 매수를 놓기보다는 이제 스팬 뚫고 올라갔을 때 그 다음 자리를 기대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에 이슈 첫 번째 짚어봤을 때 같은 의견인데 일단 나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관점 변화 없으신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6,455.5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1.11%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기술주가 좀 하락했을 때 크게 하락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애플 영향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수천조 원대 소송이 걸렸다고 하는데 수천조 원대 소송이 걸렸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무제표 보면 알겠지만 재무제표에 소송이 걸리면 그거를 이제 충당금으로 쌓아놔요. 그래서 실적이 한 방에 확 깨지거든요. 근데 그 수천조 원대 소송이 그거를 충당금을 쌓을 만한 이슈가 되느냐, 저는. 아마 충당금 안 쌓을 거거든요. 재무제표상으로 그렇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S&P나 나스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이제 우리 혜양님하고 제가 봤을 때 의견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역시 약간 종고점 돌파해야 된다. 일단 돌파하고, 그 다음에 돌파하는 때까지는 좀 느리게 좀 상승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상승할 때는 어차피 차근차근 가는 거기 때문에요. 하락할 때 급락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고 보시면은 지금 추격으로 막 따라가는 자리 저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전에도 설명을 도와주셨죠. 애플의 우려감 속에서 나스닥 좀 하락을 했는데 이 우려감은 이제 좀 지나갔고 금방 다시 좀 복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 선상에서 현재 상승세를 좀 확인을 하고 또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단 그 다음 자리를 지켜보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현재 상황과 그리고 개장 이후의 시세 그리고 뉴스까지 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43분, 44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나스닥 3월분 1% 이상의 상승세 다시 한번 좀 속보 내용을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1부에 두 가지 이슈를 좀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바로 가볼까요?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과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크루드오일은 60.25달러로 초반의 상승세를 조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빠르게 확인한 이후에 의견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일부 좀 시간이 부족하다면 2부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왔네요. 저 업이고요. 김경희 PD 같은 업이죠? 업입니다. 네. 그리고 마스터님 관방이시고 또 해설위원님은 다운입니다. 자, 이제 $60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고 이전부터 좀 많은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이 구간에서 정말 어려운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김경희 PD 먼저 좀 들어보고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황적으로 본다면 지금 하락을 할 만한 요인보다는 상승을 할 만한 요인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란에서 현재 지금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란 내의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서 지금 좀 가격 상승에 어떤 좀 요인이 되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월요일자로 이란에서 시위대가 경찰서를 기습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좀 해를 넘기면서 점점 이게 지금 시위가 닷새째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1일에만 9명이 지금 숨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시위 기간 통틀어서는 한 20명 정도가 지금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2일까지 체포된 시위대 숫자만 한 400명이라고 하니까 이 시위의 규모가 굉장히 좀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시위 같은 경우에는 좀 민생고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촉발이 됐다라고 기사들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굉장히 좀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었는데 지금 선거 부정 의혹 때문에 녹색운동이라는 그 대규모 시위를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진행된 시위로서는 최대 규모의 시위가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그 대통령이죠. 로하니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4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지금 피부로 느낄 만한 어떤 민생적인 면에서 좀 호소가 없었다라는 어떤 실망감에서 지금 출발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성적인 그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은 15세에서 지금 29세를 보통 이제 청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나이대에서의 실업률이 지금 24%를 웃돌 정도로 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12월에 지금 새해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기름값을 50% 인상하겠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라는 어떤 안이 지금 포함이 되면서 서민층의 불만이 지금 어떻게 좀 폭발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지금 좀 보안에 집중을 하고 있는 메신저라고 하죠. 그 텔레그램에 대한 차단을 또 정부가 시도를 하면서 좀 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일단 텔레그램 측에서 서비스 차단을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차단이 되지는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좀 이렇게 좀 입막음을 하려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굉장히 이 시위가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이스라엘의 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위를 지금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위터에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대한 이란 국민들은 지금까지 좀 굉장히 좀 압박을 받아왔다. 그래서 지금 음식과 자유의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인권을 생각했을 때 좀 이제는 변화를 할 때이다라고 말하며 이 시위에 대한 어떤 좀 굉장히 좀 본인이 지지를 한다는 의견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안 그래도 이란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부르짖히는 행동을 하는 거는 뭐 좋을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좀 침묵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좀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주요 원유 수출국 중에 하나가 이란이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지금 상승세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지금 하락 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12월 30일부로 그 북해 폴티스 송유관이 운행이 완전히 재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리고 리비아 그 송유관 셧다운도 역시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 또 경기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란 내의 이런 정세 불안정 같은 경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이런 하락 요인은 상쇄가 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중국으로부터의 그 원유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점 역시 크루드 가격의 어떤 지지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2018년 원유 가격 상승에 방해
장애 요인으로는 한 가지 정도를 꼽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 정도가 지금 유일하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 쪽에서의 타이트한 원유 생산 증가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펙의 가격 균형 노력이 좀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원유 시장에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그 크루드오일 생산 캐파는 지금 하루 1,000만 배럴에 육박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바클레이즈의 시점 역시 좀 맞을 수 있다라는 점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런 정세 좀 불안한 가운데 거기에 또 중국 원유 수요까지 좀 더해지면서 상승 쪽의 방향 좀 외신 쪽에서 분석 내용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저희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김규현 PD 정리를 도와드렸고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마스터님의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 투자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